예, 월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엿새 만에 국회에서 첫 번째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시점인데요. 이 첫 시정연설로 문을 열겠습니다. 이 여소야대 정국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첩치를 무척이나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 넥타이를 맸습니다. 대통령님, 시장께도 인사하십시오. 예. 국회에 와서 오늘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또 우리 민주주의와 또 의회주의가 발전해 나가는데 한 페이지가 되기를 저도 바라고 개인적으로도 아주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니까 윤 대통령 오늘 첫 시정연설 다소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분위기들이 있었고 영선 윤 대통령 첫 시정연설 앞으로 화면으로 잠시 만나봤는데 조수진 의원님이 현장에 계셨었으니까 네. 일단 현장 분위기 좀 더 구체적으로 전해주신다면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우선 그 국회 본회의장 의석을 보면요,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석이 적다 보니까 한쪽에 몰려 있거든요, 오른쪽에. 그래서 대통령이 한가운데 통로로 저렇게 들어왔는데 야당 지도부가 있는 곳에서부터 쭉 앞으로 가서 야당 의원들과 자연스럽게 악수를 하면서 단상에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님. 이 하늘색, 대통령님, 옅은 의장께도 하늘색 인사하십시오. 넥타이를 예. 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야당과의 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국회 연설이 끝나고 나서도 본회의장에서 한 바퀴를 다 돌았어요. 네. 그래서 이 국민의힘 쪽의 통로를 거쳐서 저기 보시면은 쭉 나가서 오른쪽으로부터 쭉 돌죠. 예. 그리고 다시 야당 의원석으로 가서 일일이 다 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친근함을 표시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석 중에서도 비교섭 단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네. 네,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서 비교섭 단체 의원들에게 다가가서 예. 악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는 환호, 박수, 잘한다 이런 것이 터졌고요. 일일이 악수를 한 뒤에 다시 또 야당 의원석을 가로질러서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연설에서도 이 협치라는 단어 4번 나왔고요. 의회주의 4번, 협력 3번, 도와달라 2번. 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야당의 어떤 협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절박감, 그리고 현실적인 인식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영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마터면은 국회의장에게 단상에 오르기 전에 항상 인사를 하는데 예. 긴장을 한 나머지 조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인사하시죠, 이렇게 권유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현장에 있었던 조수진 의원의 설명을 좀 들어봤고요. 구체적인 설명. 저 장면입니다. 나중에 뒤늦게 박병석 의장에게 인사하는 모습. 현장 분위기는 꽤 예상보다는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화면에 잠시 잡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자신을 향해 호통을 쳤었던 사법연수원 동기 박범계 의원과도 마주했습니다. 공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전직 법무부 장관과 전직 검찰총장 사이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야당의 의원과 대통령 신분으로 악수를 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말고도 사실 오늘 윤 대통령이 장내를 휘저었다는 평가도 있었고 이른바 악수 정치, 야당 의원, 뭐 정의당 의원 포함해서 다 악수로 화답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제 대통령이 국회 와서 하는 행위가 이제 신고식,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뭐 국회 데뷔라고 할까요? 굉장히 빠른 데뷔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길게는 한 뭐 250일, 뭐 짧게는 한 10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이제 시정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시정연설은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대통령이 와서 하고 나머지는 보통 총리들이 하는 게 이제 관례였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취임하자마자 6일 만에 지금 국회를 찾은 것이고 현재 총리도 없고 또 더군다나 아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직접 아마 와서 의원들을 인사하는 뭐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취임식 때도 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이제 야당 의원들과 전체와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보통 이제 드레스 코드라고 그러죠. 남성들은 주로 이제 이 넥타이 색깔로 이제 많은 자신의 뜻을 피력합니다. 돌아가신 올브라이트 전 미국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브로치로 사실은 그 상징적이 보였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완전히 민주당 색깔은 아니에요. 민주당 색깔은 좀 짙은 그런 푸른색인데 옅은 푸른색으로 해서 이제 하늘색 계통으로 해서 이제 넥타이를 맨 것은 아마 여러 가지 아침에 넥타이를 고르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빨간색을 메고 나가나 아니면 파란색을 메고 나가나 아니면 뭔가 민주당 의원들의 왜냐 지금 이 국회에서 다수당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럼요. 그만큼 의회주의를 오늘 연설에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넥타이를 고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여소야대 정국을 윤 대통령이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근데 복귀양 대변인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야당의 태도를 꽤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피켓 시위도 없었고 야유도 없었고 물론 뭐 박수를 다 치진 않았습니다만 좀 예의를 갖춰서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을 야당도 맞이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런 후한 평가를 좀 내렸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 처음 왔을 때 야당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맞이한 분이 박병석 전 의장, 그분이 유일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상대당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좋지 않은 모습으로 대하는 게 지금까지 모습이었었고 국회의 가운데 일당을 차지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내 당 소속의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할 때 가운데로 입장을 하는데 이때 상대당 의원들이 사실 뒷짐지고 있거나 돌아서 있으면 굉장히 민망한 상태로 이렇게 입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 대변인 말씀은 연단에 올라갈 때 그렇습니다. 좌우에 너무 이제 상대당 의원들이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양쪽에 연문이 있고 가운데 정문이 있는데 보통 대통령 입장을 가운데로 이렇게 그렇겠죠. 입장을 하는데 여기에 야당 의원들이 있었는데 야당 대표들부터 해서 다 일어나서 악수를 하고 맞이를 해줬다라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상대당 소속 대통령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민주당에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뭐 박수를 기다리는 것은 좀 욕심이고 어쨌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퇴장할 때까지 악수를 다 하고 일어나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은 사실 바로 직전에 21대 개원 축하 자리에 나왔던 대통령에게도 항의하고 또 대통령 경호원들이 그 국회 안으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오는데 이때 당연히 호신용 경호용 총을 갖고 오는데 이것까지도 문제 삼고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야당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전혀 없이 매끄러운 모습 보여준 것, 뭐 허니문을 뭐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협치를 할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어떤 민주당 야당의 모습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지금 야당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연단으로 올라갔다가 이제 시정연설 직후 내려와서 저렇게 홍영표 의원 비롯해서 저쪽에 보면 다시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고개를 이제 숙인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고요. 말씀하셨던 앞서 조응천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스케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본론으로 가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에는 취임사에는 없었던 통합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의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시정연설은 통합, 협치 뭐 이런 단어들 줄을 잃었습니다. 당을 떠나서 더나 협력해야 된다. 나는 의회주의자다.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협조가 중요하다. 뭐 이런 단어들을 크게 강조하면서 이런 비유를 좀 했더라고요.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이었던 윈스턴 처칠 총리, 그리고 그를 이었던 클레멘트 애틀리 노동당 출신. 가치는 달랐지만 2차 세계대전 위기 극복하기 위해서 협력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좀 김주일 대표님 해주신다면요. 예.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그 집권당이었던 보수당의 이제 수상이자 대표는 윈스턴 처칠이었고 노동당은 이제 클레멘트 애틀리였거든요. 그래서 두 당이 이제 뭐 2차 세계대전은 당연히 이제 국가적 위기였고 그래서 거국 내각을 만들어 가지고 두 당이 이제 협조를 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한 역사가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거국 내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클레멘트 애틀리가 그 부총리였어요. 총리가 이제 처칠이었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집권을 하면서 같이 공동 운영을 했다 이렇게 되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파트너십을 강조를 한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 정도로 그러면은 권한을 내주실 의사가 있는지 이를테면은 거국 내각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윤석열 정부 초기에 뭐 그런 아이디어도 일부에서 나왔었어요. 조금 예. 야당에 조금 이래 아예 조각권을 주는 거 이런 것도 좀 화합 차원에서 그랬는데 뭐 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뭐 국무위원회 가거나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아이디어가 어떻느냐 이를테면은 화합 차원에서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들었고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그때하고는 약간은 다른 환경이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그 화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아이러니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보수당이 실각을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 전성시대가 열리고요. 애틀리가 2번 노동당 역사상 처음으로 2번 총리가 돼요. 그런 이제 또 역사적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노동당이 2차 세계대전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협조적으로 나와서 그게 또 가능하지 않았나 그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국의 협치의 좋은 사례를 얘기한 거다. 예, 조 의원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1997년 IMF라는 국난 속에서 대통령이 당선됐고 취임했던 김대중 대통령과 많이 비유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어려움 속에서 취임을 했고 그리고 또 여소야대라는 환경도 김대중 대통령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전시 속에서 치러진 어떤 윈스턴 처칠 수상 때의 총리 때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는 보수당이었고 애틀리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노동당 소속이었는데 예. 일종의 연정을 하면서 전시의 어려움을 극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서 이 노동당의 복지 문제라든지 민생에 대해서 많은 걸 차용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1951년 영국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하는 그런 어떤 발판도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윈스턴 처칠의 사례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의회주의자 대통령의 신념을 알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뭐 물론 여러 대통령의 시정연설 존중을 했습니다만 초당적 협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 장관 후보자들 사퇴시켜서 협치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습니다.